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아 괜찮아요. 나도 그 네. 지금 꺼져. 지금 계속 아, 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꺼놓지 마시고 네. 안전문자 놔도 그냥 그건 뭐 자동적으로. 네. 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행정사 법을 우선 보면 2조에 아까 1조는 말씀드렸으니까 업무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민원행정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돈하고 제가 연결해서 안 된다면 물질적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뭐야 아까 행정심판 같은 거, 또 인허가 문제, 그렇죠?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 또 이제 뭐 실제 제가 이런 업무 중에 여기는 이제 민원행정이면 뭐 저 민원 서류도 작성해주고 뭐 내용 증명표도 써주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리 해봐야 그렇게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막 지금 뭐 대선문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빨리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거고 정말 행정사정이고 이제 좀 그 차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이런 업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죠.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이런 것도 대단해요. 저도 그거 많이 봤습니다.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 그렇죠? 얼마나 큽니까? 응? 또 다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좀 여러 개 해봤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출입국 관련 업무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제가 일할 때 그때는 이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국영수 과목을 해야 된다. 국영수. 그거는 국가유공자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출입국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되고 영업정지 문제 국영수라니까 영업정지 문제 아까 내가 그 영업 그런 거 문제 있잖아요. 영업 허가 문제 영업정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이라든가 또 그 학교 폭력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3회 그렇게 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그 뭐 수칙도 들어가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영수라고 이게 쉽게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행정사 하자마자 제가 어떤 업무를 제일 처음에 맡았느냐면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보고 국적 취득을 해달래.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나는 출입국 기관에 한 번 있어본 일도 없어요. 주로 통일 안보기관에 많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못하겠다고 돌려보내? 안 되잖아요. 행정사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돌려보낼 때도 그건 조심해야 돼. 정의 자기가 이제 사회우리 행정사법에도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업무적으로도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해외 출장 갔다 왔다든가 갑자기 아파서 뭐 도저히 일할 수 없다든가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때는 누구 잘하는 사람한테 소개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못한단 말 않고 어떻게 하냐면 참 또 그러니까 상당 기법이 중요해요. 그때 이렇게 저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여튼 못한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침 실력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사실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 실력이 없죠.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준다고 하면 또 안 돼.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딱 한 3일 후에 오셔서 정식으로 위임 계약서를 씁시다 그랬어요. 위임 계약서. 여기 또 계약서를 써야 돼요. 왜냐면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이런 행정 업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위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위임 계약서 썼어요. 나는 또 법을 지키려고 하면 위임 계약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도읍 계약서서 별 계약서를 다 쓰더라고. 그런데 위임 계약서가 제일 또 우리 행정사법에 맞잖아요. 그래서 쓰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한 2, 3일간 출입국 관련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달달이 외우다시피 했어요.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쭉 보니까 그때 당시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온 여자가 3년 국내 거주했어야 돼요.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 증서나 또 임대 보증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본국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 이게. 범죄 경력증에서 떼야 된대. 범죄 경력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딱 알고 그것만 가지고 또 모자라니까 요즘에 또 좀 달라졌습니다. 법 달라진 것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아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법을 어떤 업무 들어오더라도 요즘에는 그게 이제 5단계 교육을 받게 됐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어 교육. 한국에는 좀 적응 교육이 돼야 한국어 교육도 받아야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법이.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내용 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출입국까지 이제 확인 행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출입국까지 그 사무소에 가가지고 지금은 출입국 그것도 외국인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 법 바뀐 것도 알아야 됩니다. 출입국까지 사무소가 가서 내가 나도 공직에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지금 행정사를 하는데 이렇게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완전히 그래서 국적 취득하겠다고 왔는데 결혼하는데 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설명을 주고 했거든요. 3년 이상 행정사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맞느냐 했더니 맞대 어떻게 잘하시냐 나보고 아니 뭐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만 써오면 된다고 그래 뭐 이제 그 국적 취득 뭐 신청서인 뭐 있잖아요 나보고 그래서 써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마침 3일이 왔어요. 자, 내가 그동안 설명을 했죠. 그런 조건이 되느냐 뭐 3년 이상 되고 3천만 원 되고 쭉 설명 다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두 부부가 와가지고 여태까지 상담을 해봤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법적으로 잘 얘기한 건 처음이래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했습니까? 그렇죠? 행사 업무라는 게 전혀 모르는 일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관에 근무했든 간에 그것과 관련 없는 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것도 해결하려면 바로 법을 먼저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행정사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서 첫 시간에 연수교육 들어오고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이걸 제가 쭉 강의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알고 해야 돼서 내가 사례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행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의 주요 업무는 이제 지금 아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알아야 된다. 출입국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 법이라든가 또 이제 행정 실무 기타 권리 구제 문제가 나올 때 국가유공자물 때는 어떤 법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거 뒤에 이제 딱 나옵니다. 이렇게 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요거 보면은 어떤 법을 봐야 되냐 그렇죠? 거기 다 나오죠. 국가유공자 문제 또 이런 법률 또 이제 영업정지 문제, 공중위생법 뭐 이런 거라든가 청소년 왜 청소년 문제야? 어떤 건 영업정지당한 사람이 이런 게 왔어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는데 증명서를 내보면서 내가 자기가 20대가 넘다고 하면서 맥주 한잔 날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 보니까 20살이 넘었거든요. 성년이 됐거든요. 맥주도 팔았어요. 사실 미성년한테 맥주 팔고 또 그게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위조한 증명서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주들은 위조한 했느냐 안 했느냐 볼만한 그런 뭐가 있어야 돼. 안 했으니까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저한테 한번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제가 이제 해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옆에 그 법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소개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옆에 써 있는 법을 여러분들이 딱 하고 내가 이걸 또 영상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죠? 각 법들을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법을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사가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의 취미를 갖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가요가 그렇게 떠요? 그렇죠? 가요 한번 불러가지고 뭐 가수가 되니까 막 몇천만씩 번다고 몇억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생활 평생에도 연금 받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예술 분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사도 이제 그런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작권 문제만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도 있어요. 저작권 신청.
저작권. 그러니까 이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산하에 음악저작권협회도 있고 각 저작권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작권협회는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문화예술관광 소속의 단체잖아요. 우리 대한행사회가 환경안전부 소속 단체잖아요. 그 휴야에.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들이 다 그런 업무까지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등록해가지고 꽤 뭐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시숲이라고 이제 문단까지 일부러 등단했어. 법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나도 문화예술 분야 좀 하자 해가지고 그 대학에 있을 때 제가 강릉의 관동대학이라고 거기 법정대학 교수를 했을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근데 마침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 그 유명한 작가들이 글을 다 써오면 제가 그 글을 검토를 했어요. 검토해서 방송에 내보냈어요. KBS, MBC, SBS 전부. 그래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나도 관심 갖고 이걸 해야 되겠다. 법만 가지고 좀 답답하니. 그러니까 그때는 KBS, MBC, SBS도 뭐 통일 안보 문제, 그런 방송 문제 거의 한 10여 년간 그때 막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교수로 갔는데 밑에 작가로 있던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예요. 아이 실장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이 관동대 교수로 왔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자기가 그때 수산업 협동조합장을 하는데 서울에서 오시면 강릉에 차 가지고 오지 말래. 그때 내가 차를 가지고 몰고 다녀. 대관령 구비가 99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가려면. 근데 거기 갔더니 차 가지고 오는 거 지가 이제 다 안내하고 교수 수업뿐만 한데 그래 댕기면서 했더니 경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나보고 경치가 좋다고 막 감탄하고 그때 시를 쓰래요. 수필을 써. 그래서 써서 그때 등단을 한 거예요. 근데 등단을 참 잘했다. 물론 글쓰기를 그 전부터 잘했죠. 그리고 작가들 원고 검토까지 했으니까 글 쓰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작가 원고 검토하는 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서감을 떠나서 국가 정책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딱 하다 보니까 지금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면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시집도 한 시집수필 10권 내고 대학 교재도 한 20권 내다 보니까 그게 전부 교재로도 활용을 하고 시집수필도 이제 그리움 건강한 유명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제 걸 작곡을 해줬어요. 노래를 가곡을. 그리고 비둘기집 작곡했던 유명한 그 가요 작곡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3곡, 15곡이 좀 저작권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직접 가서 했어요. 행사 다른 행사한테 맡기지 않고. 왜냐면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보니까 유튜브에 법률, 행정, 또 경영 문제 다른 강의만 나가다 보니까 이것까지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흥미롭게 봐요. 그렇죠? 문화예술 분야까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행정사 업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작권도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이런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하면 저작권에 관한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저작권 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작권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학창작 강의할 때 전부 이제 작가들 모아놓고 할 때 종합적으로 해줬어요. 순전히 문학적 개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문학법, 뭐 기타 종합적으로 해주니까 그렇게 더 좋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법은 중요하다. 우리 행정사 할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행정사 윤리 업무 영역. 뭐 윤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굳혀 있는 설명보다도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제2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도 알아야 된다.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게 우리 행정사 해야 될 윤리 강령입니다. 그렇죠?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와줘야 한다. 국민 권익을 위해서. 그러면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근데 공무원 출신들 행정사들은 비교적 신뢰해 주더라고요. 나 그렇게 느낍니다. 공인중개사 중에도 이제 공무원 출신자들이 또 많아요. 가서 퇴직하고. 근데 공무원 출신이라면 딱 신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 여러분 혹시 시험 보신 분들 계세요? 어디? 한번 시험 보신 분. 또. 그래, 축하합니다. 아니, 내가 뭐 공무원 출신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시험
전부 공무원 출신도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출신이에요. 저도 뭐 시험 봐서 저희들 그때 상급 공무원 사무과제 시험 볼 때는 한 100대 1 됐어요. 그렇죠? 시험 받 들어갔잖아요. 다 뭐 학교 가도 승진 시험 뭐 다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출신들 축하하고 우리 시험 출신이나 공채 출신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런 윤리강령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여러 가지 업무 처리부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서초구청에서 꼭 서초구 소속이니까 7월달 되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업무 처리부를 내주셔야 그러더라고요. 와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장부처럼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면허를 쓰고 뭐 어떤 업무 내용 쓰게 되고 이제 업무 위탁자 이름하고 이렇게 쓰고 업무 내용 뭐 보수는 얼마 받았다 대충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꼭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고. 근데 또 요즘은 또 내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근데 행위사법이 일단 업무 처리부는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성공한 자세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공의 4A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여기 A를 두 글자만 따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얼로간스, 뭐 애드벤처, 애덜터리 뭐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모험하지 말아라. 또 이제 어떤 모험하는 게 사실 행정사로서 어떤 분들은 막 모험하기 위해서 막 안 될 것도 잘못하면 해준다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사고 난 적이 많아요. 손해배상 그 청구에 들어온 경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들어올 때 지난번에 한 번은 나보고 몇 억을 줄 테니까 자기가 수십억 그 매출이 됐는데 업무정지, 영업정지가 당해왔어. 그러니까 몇 억을 줄 때 이걸 해결해 달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서류를 쭉 가져와라 해봤거든요. 행정처분서가 있잖아요. 영업정지가 영업이 취소됐다는 거를, 그런 게 정지가 됐다는 거를 전부 가져오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지 알아요?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행정심판법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런 그것도 애호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또 지진이나 전쟁, 기타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이 끝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그렇죠? 그럼 그런 걸 했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 내가 그걸 처리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겠어요? 행정심판서 써서 막 낼 수 있으면 몰라요. 근데 낼 수 없을 때는 그거 받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도저히 힘듭니다. 지금 내가 행정심판 쓰려면 최소한 법 검토하고 하려면 2, 3일 걸리고 3, 4일 걸릴 텐데 이게 바로 물론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해가지고 막 대충 써가지고 내가지고 그럼 잘못하면 각하되거나 기각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손해배상 청구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런 걸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공직에 있다가 나오니까 뭐 아까 경영 컨설팅도 자기까지 그랬으면서 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거든요. 교수 생활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 3일 전임 교수는 강의하고 3일 동안은 좀 여유있게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게 주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막 기업체 진단 지도도 나가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해봤는데 정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끝나고 나오니까 어느 기업체 뭐 사장 와달라 회장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갖겠습니까? 안 갖겠어요? 가서 만약에 사장이나 회장 가면은 일단 책임이 있잖아요. 돈 쓰고 받고 하는 거 어떤 책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 안 간다 하니까 그럼 고문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책임 없는 고문자는 맡았어요. 그러니까 뭐 월에 한 300만씩 주더라고요. 고문료로.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서 고문해달래 그러더라고요. 그건 해도 절대로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나 직접 맡아서 내 아는 사람은 회장 맡았다가 자기 아파트까지 다 나죠. 그 책임을 담보 책임까지 다 그걸 안아버렸어. 그렇죠? 담보에서 돈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우리도 뭐
남녀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만 애들털이 어떤 성적 이런 거는 조심해라 하는 건데 이거는 연구팀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너무 요즘에 막 그냥 그렇게 남녀 간에 그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막 그 남녀 간에 그렇잖아요. 관계들이 모두. 근데 서로 좋은 관계, 그렇죠. 인간관계로서. 그런 관계는 뭐 좋은데 이제 요즘에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조심한다 해서 얘기입니다. 자, 일본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해 법률가 그랬죠. 가해 법률가다. 저는 이제 일본에도 우리 행안부 차관하고 내가 대한행사협회 그때 회장단 제가 그때 교육부회장을 했거든요. 교수로 하면서 또 이사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합해지면서도 이제 초대이사 교육위원 교수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전부 일본을 방문. 일본이니까 일본의 행정사 제도가 아마 제일 잘 돼 있어요. 행정사로 그렇게 정착돼가지고 행정사란 말을 쓰면서 하는 곳이 다른 데는 다 변호사들이 거의 하거나 그렇죠. 행정의 공무원들이나서 그냥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아주 일본 정식 행정사 제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연구한 거죠. 2017년도 8월 달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성, 일본 우리나라 행안부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총무성, 또 행정사협회, 또 거기에 행정조사협회 다 가봤어요. 가는데 거기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행정사협회 사무실도 보면은 막 큼직하니 그렇게 커요. 그래서 참 위상 있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변호사 이상으로 못지않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알아준대요. 가해 법률가라고 하니까 마침 가해, 거리가짜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렇게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래. 국민들과 제일 가까이 하는 그런 법률가라 이거죠. 그렇죠? 거리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돋보기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변호사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게 많다. 그러나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행정사 총무성에도 가서 다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일본에는 그때 당시에 45,000에서 6,000 뭐 이렇게 개업 행정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업 행정사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이번에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4만. 네? 4만. 4만 명이? 네. 지금 그러니까 개업한 사람들은 아마 한 5, 6천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회 등록 안 하면 개업을 못 하게 됐어요. 등록법상. 행사법상.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이 돼야 돼. 회원으로.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된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거기 정기총회 동의 2,400명 밖에 안 된대. 그러면은 일본은 물론 1억 7천만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뭐 3배 더 많잖아요. 우리 5천 몇 분만 잡더라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3분의 1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 6만 명이면 3분의 1이면 2만 명은 돼야 되잖아요. 개업 행정사가. 우리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뭐 행정사가 많다 뭐 숫자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부족해요 사실. 국민들의 편익을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더구나 남북이 앞으로 지금 분단된 상태인데 에? 나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너지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행정도 북한까지 가야 돼. 북한은 사실 행정이 없어요. 왜? 정치가 전부 행정을 관계하니까. 노동당 정치체제가 행정부, 정무원 각 부서를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남북 문제까지도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행정상. 그럼 우리 행정이 얼마나 이제 광범위해집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해서 이제 이깁니다. 근데 일본 행정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일본 행정사법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얘기 딱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목적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 국민의 권익을 도모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 편리를 도모한다 이렇게 일본 말로는 돼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나 저거나 뭐 다 거의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목적은 있는데 업무 영역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기본 소양 교육 시간에 그런 걸 혹시 했을 텐데 행정심판법이나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혹시 들은 분들? 비교는 안 했어.
예? 비교. 비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오니까 모르죠. 저는 사실은 이걸 가서 다 연구해가지고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입법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행정사법을 앞으로 개정하려면. 그리고 행정사, 변호사, 각 전문 자격사들이 다 왔어요. 국회 세미나를 해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논문까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일본 행정사법만 가지고 내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유튜브에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올려놨어요. 한번 이제 그런 것도 제 유튜브 저는 이제 거기에 보면 박완신 TV라고 치면 남은 박완신 TV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저는 뭐 여태까지 누구한테 내 유튜브 와서 뭐 구독해달라 그런 짓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뭐 유튜브에서 자기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참 그런 얘기 못해요. 안 해요. 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그건 그렇지 않아요. 모두 뭐 자진해서 해주는 게 좋죠. 뭐 내가 강제적으로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정사에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 이제 거기서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 우리는 행정심판 대리권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해요. 지금도 인허가 대리 이런 말은 쓰고 있어요. 인허가 대리. 인허가 할 때 대리권으로 하는 거, 대리해 주는 거. 대리권과 대행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법상 차이도 그러니까 민법도 알아야 되죠. 대리권과 대행권은 위임을 받아서 직접 하는 거고 대행은 서류만 대신 제출을 하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한다. 그러니까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고 예를 들면 행정사가 하면은 행정사 이름을 다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대리권은. 대행권은 행정사 이름을 못하고 본인 이름을 내줘야 돼요. 알았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내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 내가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하다 보면 가서 막 변론도 할 수 있고 대리도 진술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 이름으로 하면 꼭 본인 이름으로 가서 뭐 같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안 되잖아요. 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냥 되게 그 진술을 생략해 버리는 게 행정심판할 때도 별로 부르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행권이니까. 본인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럼 본인 불러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행정사법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가서 딱 연구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인허가 대리권 그런 건 대리가 할 수 있어요. 대리해서 할 수 있는데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불허가 났다. 불허가 나면 그것까지도 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리권이 있다면. 근데 인허가 신청만 대리권이 있지 불허가 됐을 때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전 대리권, 사후 대리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은 사전 사후 대리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면 또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은 어떻게 일본은 갖고 있느냐. 연수교육이라는 제도에서 특별 교육을 연수교육을 시켜요. 행정심판법이라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 관한 법, 심판에 관한 법 그런 법을 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연수교육 수료자가 또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 행정사라고 자격을 줘요. 특정 행정사는 똑같이 대리권을 다 줘요.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그렇죠? 그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요청을 하고 막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대리권 이거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사실 행정심판법 강의할 때는 그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기본소양교육교는 행정심판법 없었습니까? 혹시? 있었죠. 그런 문제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좀 하긴 했어요. 그럼 심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안 했고. 비교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뭐 이건 이제 가봤어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한 가지가 참 정치 연맹의 행정사회가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인들하고 가까워야 행정사 발전시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사회가 뭐 정치연맹하고 뭐 저 겉으로 관계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행정사회 사람들이 거기 임원으로 많이 들어가서 같이 관계를 해요. 정치연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영향까지 미쳐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요. 입법부원들, 지난번 행사법 개정하는데 법제사법위원들 제가 다 만나보겠어요. 하나를 통합할 때. 필요하잖아요, 국회 입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행사법 개정만 하더라도 입법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정치연맹에까지 연결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들이 뭐 정치에 뭐 지나치기가 난 그래요. 나도 뭐 정치 하려고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는 공천까지 뭐여도 내가 아예 정치하기 싫다 하고 안 했는데 오히려 나는 뭐 그냥 교수로 있다 총장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처럼 행정사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또 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관계돼 있다 해서 제가 잠깐 정치적인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률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법률도 다양하게 국회 정보 시스템 또 법원 판례라든가 다 통해서 이제 헌법 법률 명령을 다 알아야 된다 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뭐 다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률. 그래서 이제 행정사 시험에도 요즘에 지난번에 형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의견들이 많아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형법이 없었죠. 왜냐면 아까 내 행정심판 하면서 형사벌까지 하려면 형법을 알아야 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사법고시 공부를 한 게 지금도 고마워요. 그걸 한 5, 6년 했거든요. 거의 6년 뭐 이상.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상급공무원, 그때 행정부, 그 뒤로 이제 행정고시가 됐죠. 상급공무원도. 처음에 우리 볼 때는 3급 원료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름도 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행정고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기 때문에 사법고시 하면서 형법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라도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형법 알아야. 이번에 형사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돼. 민법은 사법이에요. 우리 행정사는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그렇죠? 사법인데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민법, 행사법에 아까 계약서도 우리가 쓰도록 돼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서는 사법상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민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 아니라.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기관에 관한 계상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민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민법 제2조의 신의 상실의 원칙이 우리 행정사 윤리강령에도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민법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법에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 이거는 단독 행위지만 행정사가 해야 되지. 왜? 자, 민법상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여러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에요. 그렇죠? 상법상 법인은 뭐가 있어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이고. 이런 것도 구별합시다. 상법도 알아야 있더라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왜 행정사가 민법상 법인을 해야 되느냐? 민법상 법인은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건 단독행위인데, 또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건 합동행위, 이제 어떤 그런데 이런 법인 설립 인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하니까 행정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그러면 상법상 법인은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상법에 보니까 주식에서 한명에서 합자에서 유한에서 영리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등기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등기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그쪽에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법무사한테 많이 가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또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이제 되게 그 어떤 영리법인 설립은 주로 해요. 회사 같은 설립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법률들을 고문으로 두고 있잖아요. 되게. 그리고 우리 행정사들이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국가기관이나 어디가든 뭐 고문 자문은 다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자문위원이라든가 각 구청이. 저는 자치위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 구에.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마을 행정사제도 생겨가지고 행정사들이 사실은 구청에도 가서
그 변호사, 세무사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우리 가야 돼요. 가서 행정사, 행정사 제일 많은데 행정 상담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법 따라야 한다. 그렇죠? 상법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은 40개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법이 막 굉장히 법조문이 많은데 총칙 개념 있잖아요. 총칙에 아까 총칙 민법 총칙 제2조 신성실의 원칙 여기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뭘 통합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원칙 행정법에 원래 행정기본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행정법에서 이걸 배웠어요. 처음에 이제 행정대학원 다닐 때 법을 거기도 행정학도 배우지만 행정법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법치행정이 반드시 여러분 행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돼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은 우리 행정심판을 통해서 얼마나 이겨내죠. 그렇죠? 행정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그건 권력남용을 하지 않아요. 신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해주고 어떤 사람이 안 했다. A라는 사람은 마침 친분이 있어 해주고 B라는 사람은 친분이 없으니까 A 그냥 그럼 되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다 해줘야 되는 게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런 원칙도. 권력 남용을 했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렇죠? 비례의 원칙.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부동산에 관한 것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어디 도로 건설할 때 토지를 수용당했다 이거죠. 수용당했는데 도로 건설에 대한 공익적인 거는 굉장히 컸는데 그거 막 조금밖에 보상 안 했다. 그거 되겠어요? 그건 얼마든지 국민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 여기 오늘 마침 여자분들이거든. 여러분 오셔서 평등의 원칙을 얘기하기 좋네. 여자분들이 한 5분 오셨나요? 네. 지금 전부 몇 분이죠? 여기? 13. 네? 13명 중 13분. 많이 오셨네. 여자 4명. 이번에 그것도 많이 오셨네요. 저는 남녀 평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집에서도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굉장히 그렇게 서로 강조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연락을 그래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평등권도 헌법상에 평등권 있잖아요, 헌법에.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평등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걸 개념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법적인 용어도 잘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 형식적 평등 똑같이 배급, 그렇죠? 국가에서 보면 똑같이 막 한 달에 얼마씩 배급을 주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돈 잘 번 사람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그렇죠? 못 번 사람은 세금도 적게 내고. 여기 남자 여자분들이 와 있습니다만, 자 병역 의무에서 남자는 뭡니까? 의무복무제입니다. 그렇죠? 군에 여자는 의무복무제입니까? 아니죠. 지원제죠. 그럼 그게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할까요?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죠. 왜? 여자들은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군들 강의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왔냐 했으니까 저 시험 봐서 어렵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여군 상하학교 가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통일안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다. 지원해서 오는 거죠. 의무적으로 여러분 와라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자들한테는. 그렇죠? 그게 불평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도 그러니까 헌법 다 알아야 돼요. 헌법상 실질적 평등이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이다. 똑같이 보다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법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의 기대 효과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보면 적극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적극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북한의 행정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는 무사안일주의. 절대로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내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행정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도 저도 그래 하면서 편안하게 하려면 무사안일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냥 뭐 원칙에 따라서만 지키고 그냥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의 편익을 동반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야 이거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감사해 걸릴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행정기본법에서는 이거 적극 행정을 아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는 거 국민을 위해서 좀 자기가 희생하고 조금 약간 뭐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 주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옹호하는. 더구나 요즘에 디지털 시대 AI 시대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AI가 다 뭐 시 한 편 써주세요 하면 그 앱에 넣으면 시까지 써줘요. 나는 싫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난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제 나름대로 또 감성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제 감성이 없으니까. 근데 문학법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 저작권법에 그렇게 돼.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분명히. 문학예술 사람이 하는, 그렇죠? 근데 AI를 이용한 게 그게 문학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법도 알고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화예술. 그렇잖아요? AI 하는 건 무슨 문화예술? 물론 그게 열매 디지털이지.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디지털 행정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행정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앞으로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아셔야 앞으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행정 심판은 제가 이제 이따가 그 좀 질의응답 시간에 행정 심판 그런 운영되어 여러분 실제로 사례를 이것까지 다 하려면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행정 컨설팅 이 문제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 강의 한번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교육 받아가지고 아까 내가 이건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수료증 나오면 뭐 구청에 가서 인허가 뭐 내고 또 사업자 등록 내고 해서 해야 된다. 이 절차는 그렇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도 지금 대충 뭐 여기 있으니까 제 강의하는 보면 이제 이게 쭉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고 일단은 아까 10분에 시작해서 딱 10분에 끝내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 하면서 좀 더 실무적인 거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국민 상담 컨설팅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국제적인 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변호사도 컨설팅 얘기를 하고 공인중개사도 컨설팅 막 그런 과목까지 강의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내가 거기도 강의도 하러 갔거든요. 갔더니 행정사도 그래서 저는 컨설팅 이것은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진단에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 지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객이 오면 국민이 오면 잘 진단 그 업무를 진단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컨설팅. 그게 상담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해야 된다. 근데 상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상담할 때는 로고스적 기법이 있고 파토스적 기법이 있고 또 이제 그 로고스, 파토스 이런 이제 기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법적, 지적으로만 하지 말고 또 이제 감성적으로 파토스,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신뢰를 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를 주라. 그래서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토스적 방법이 신뢰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 여러분들이 신뢰를 줘야 돼요. 깍붕쳐 내가 막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약간 뭐 어떤 사람 막 사기성을 보이는 그런 것도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행정사들 나는 교육할 때 항상 그래요. 어떤 우리 뭐
뭐 단톡방에 나오고 막 이상하게 그런 막 이상한 걸 올리는 자기는 막 뭐 별거 다 할 수 있다 다 막 그렇게 해놓고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허풍을 떨거나 그래서 안 된다. 진실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피터 드라카 같은 사람 봐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생각을 해요. 뭡니까 내 이름? 완전한 완전미도 진짜잖아요. 완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나는 지금 내가 지으려고 지은 것도 아니에요. 면석이한테 친 건데 면석이가 가운데 획 하나를 띄어내 버렸어. 면석이가 잘못 봐라. 면석이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를 썼거든요. 종교라는 가운데 획이 띄어놓으니까 완전한 완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획 하나를 면석이가 지가 착오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호적등본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름 쓴 대로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우리 이제 호적등본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찾다 보니까 아니 나는 여태까지 부른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호적등본 뜨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에이 그냥 고칠까 하다가 안 고쳤어요. 아니 완전한 믿을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를 나를 완전히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에? 남에게 완전히 신뢰를 주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히 믿으라면 내가 또 교만해 보이잖아요.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를 갖고 사람을 대하고 하라. 그런 의미로 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한 5분이나 10분 쉬셨다가 이제 여러분 질문 질의응답 받으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여러분 앞으로 하는 문제를 좀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